자, 채권 양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양도는요, 어, 어, 채권을 양도하는 거죠.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이제 요 채권자가 얘네들끼리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겁니다. 얘는 양도인이겠죠? 양수인한테 채권을 양도해 주는 거예요. 채무자는 똑같은 애죠? 똑같은 애입니다. 얘는 동일, 얘는 갑, 얘는 을 이렇게 채무자는 계속 똑같은 애. 자,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사건을 하면서 이 거의 이 갑이랑 을이랑 그 거의 형제지간으로 이제 지낸 거예요. 형제지간처럼 가깝게 지냈는데 완전 그 생판 남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무형고자예요. 그러니까 갑이 뭐 가족도 없고 아무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는데 재산은 또 굉장히 이렇게 채권을 이 채무자한테 채권액이 한 15억 뭐 어떻게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요분한테 이제 채권을 양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요 채무자의 그 빌딩인가 뭐 이게 경매가 돼가지고 이제 요 분이 이분인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 채권을 물려받았거든요. 그 채권을 양수받았어요. 15억짜리 이제 채권이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15억짜리를 양순이 이제 양도 받아가지고 원래 자기 채권이었던 것처럼 이제 실행을 나중에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돈 안 주면은 이제 경매 뭐 해가지고 이제 돈 받아낼 수도 있고 배당 요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채권 양도는 간단해요. 이 채권을 갖다가 넘기는 거야.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 이게 이제 어 이게 여러 가지 방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채권자, 채무자의 여기에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간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얘와의 이제 관계가, 요 세 개가 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있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건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잘 의미를 지금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분쟁이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이제 판례든 조문이든 뭘 이제 설명을 하는 건지 얘네들 간에 이 뭐 분쟁이 발생해서 그런 건지 얘들 간에 이 분쟁이 발생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를 이제 잘 아시는 게 채권 양도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이 그 양수인한테 이제 채권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요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베이직한 채권 양도의 내용, 채권 양도 계약 후 통지를 하면 통지받던 시점 이전에 대형 양수인 대양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점 이전에 보세요. 음,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채권자 채무자로 표현이 됐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도 이 채무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채권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뭐 채권자가 이제 돈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채무자는 돈 못 줘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건덕지라고 해야 되죠. 항변 사유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항변 사유를 가지든지 아니면 지도 채권을 갖고 있든지 아무튼 이제 쌍무 계약이었다고 하면은 얘도 이제 갖고 있겠죠. 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얘가 뭐 지 의무는 이제 다 했어. 아니구나. 이 채권자가 이제 의무를 다해서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데 뭐 이제 얘한테 뭐 뭐랄까 다른 이제 항변거리가 이제 남아 있다든지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근데 저는 이게 이 3번이 너무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얘는 넘어갔잖아. 그러면은 요 관계에서 주장 가능했던 것은 이 채권자가 얘일 때만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 채권 양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약을 양도하는 게 아니죠. 계약을 우리가 그 계약인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계약인수?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양수인이 지금 여기서 이제 양수인이라는 애가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이에요. 그러면 을이 아예 여기 계약자 지위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형태의 계약도 있는데 지금은 얘가 얘한테 가지는 채무자한테 가지는 그 채권 그거 하나만 똑 떼가지고 얘한테 양도를 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제 얘가 뭐 임차인이겠죠. 채권 갑이 임차인이겠죠.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만 뚝 떼가지고 이제 얘한테 넘긴 거예요. 근데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다고 하면 그럼 상대방은 얘한테 무슨 채권이 같이 이제 이게 얽혀 있어요? 동시행 관계로? 그 뭐야 목적물 인도 청구권을 얘는 이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번 이게 4번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양도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원래는 쌍무계약으로서 이런 것도 붙어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이제 또 붙어 있을 수가 있죠. 채무자가 뭐 또 딴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얘가 주장하려고 하면은 채무자는 야 너 근데 여태까지 임대료 한 3개월 안 냈다 여기서 까고 준다 뭐 이런 이제 항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임대인으로서는. 근데 아무튼 이 채권자는 자기의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긴 거죠. 채권만 넘긴 거야. 여기에 따르는 다른 채권이라든지 다른 그 자기야 다른 뭐 의무라든지 그런 걸 그 계약에 수반하는 권리 의무 있죠. 그걸 넘긴 게 아니라 통째로 넘긴 게 아니라 이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그 채권 하나만 뚝 떼서 넘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보증금 반환 그 채권 반환 채권을 이제 자기가 저희 넘겼어요라고 이제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이 전에 이 반환 채권 전에 얘한테 이제 받을 돈이 있어요.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얘가 채권을 넘겼다고 여기 이 채권에 수반하는 요 얘한테 이제 이 채권에 수반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걸로써 자기도 이제 화살표가 있었는데 그 이제 얘네들끼리 채권 양도를 얘네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채권 양도는 그 채권 양도라는 건 양도인이랑 양수인끼리만 하는 건데 얘네들끼리 이제 채권 양도를 해서 나의 기존의 그 뭐냐 보증금에서 그거 내가 너 임대료 3개월 밀린 거 깐다라는 그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임대인이. 근데 그게 갑자기 양수인으로 넘어감으로써 내가 그 주장을 못 하게 된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통지하기 전까지 생긴 걸로는 이 채무자는 뭐 다 주장을 할 수 있다. 뭐 또 이게 뭐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다른 이제 돈을 주고받고 뭐 이러는 거였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계 이제 동시행 해제 그리고 음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통지받은 시점까지 생긴 그 사유로서는 채무자는 요 양수인의 청구에 이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통지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도 대항할 수 있는 게 예외적으로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어, 뭐냐면은 자, 목적물 동시행 항변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증금 반환 채권 이제 넘겼잖아요. 넘겼는데 이 넘길 때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아니었어요. 여기 있으면은 이제 종료가 아닌 시점에서 이제 넘겼는데 이제 여기 그 만료 시점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이제 딱 도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양수인은 이제 도래했으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그 행사합니다. 보증금 주세요라고 이 양수인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때 이 만료 시기가 돼서야 이 채무자의 그 목적물 반환 청구권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얘네는 그 이제 채무자의 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원래 이 채권자와 그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부터 그 필연적으로 이제 그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과 동시에 얘도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물 그러면은 보증금 반환하고 싶으면은
반환받고 싶으면은 그 목적물 내놔라는 이 청구가 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얘네들이 이제 채권 양도 뭐 계약을 해가지고 통지한 시점이 이때라 하더라도 이때여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요 시점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 돼서 채무자가 공시행 항변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요거는 원래 이제 이 같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이거는 이제 저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법정 해제 그 채권자 대위권에서 원래 채무자한테 그 야 우리 그 이제 채권자가 그 이제 뭐야 제3채무자한테 그 통지를 하면은 채무자랑 제3채무자랑 뭐 그 합의 해제로 뭐 그 권리를 없앨 그 처분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법정 해제는 판례가 비록 제3채무자랑 채무자랑 좀 뭐랄까요? 좀 공모한 것 같은 그런 의도적인 이행 거절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는 법에 규정되는 그 해제를 얘네들이 한 것이고 이거는 뭐 자기네들이 임의로 그 권리를 어떻게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정 해제는 그 대위권의 통지 이후에 법정 해제로도 법정 해제를 한다고 하면은 합의 해제와는 다르게 그 이제 대항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법정 여기 나오는 그 법정 해제도 제가 써놨어요. 채권자 대위권에서도 법정 해제 판례가 있는 걸 상기해보자. 그러면 같은 이유로 비록 이제 채무자한테 야 우리 채권 양도 양수 계약했다라고 이제 야 채무자 너 이제 양수인한테 줘야 돼라고 이제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통지 시점까지만 원래 이제 채무자가 자기가 갖고 있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법정 해제는 그 이후에 그 원래 양도인 있죠. 원래 양도인이 누구예요? 원래 채권자 얘죠. 얘와 그러니까 다 채권 통지 전에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걸로는 는 뭐예요? 얘가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삼각관계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삼각관계 자, 채권을 넘겼습니다. 양수인이 됐습니다. 양수인이 이제 청구를 합니다. 야, 채무자, 뭐 줘라고 하면은 채무자는 이제 요거를 이제 핑계로 하면서 못 준다, 뭐 깎자, 뭐 등등의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통지 이후의 시점에서는 음 통지 이후의 시점에서는 채무자가 요거를 들어서 그 못 주는데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까 하나 배웠듯이 예외적으로 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랑 그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통지했어요. 통지했는데 통지 이후 시점에 그 예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거예요. 뭐 이행지체가 뭐 이행지체, 이행거절, 뭐 이행불능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그럼 이거를 이유로 얘가 채무자가 그러면은 법정 해제권을 이제 행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해제를 행사하면 이게 또 얘네들 관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계약 관계가 없어지는 거고 이 계약 관계에서 나왔던 이 채권 자체도 영향을 미쳐서 그 무효가 될 가능성이 거의 무효가 되겠죠. 그런 것도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보세요. 요 채무자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한 시기는 통지 이후예요. 통지 이후인데 통지 이후에 그 법정 해제권을 행사해버리면은 이 양수인은 그 이제 요 뭐야 해제권 행사하면 다 이제 서로 그 가질 거 가지고 이제 다 청산하는 그런 거밖에 안 남고 이 계약에서 만들어졌던 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 양수했던 양수인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요 계약에서 만들어졌던 그 채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런 경우에도 이제 판례가 그 이런 양수인의 어떤 그 권리를 이제 침해하면서까지 이 채무자의 어떤 법정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쟁점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채권자 대위권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채무자가 뭐 합의 해제 그거는 이제 판례가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채무자가 요 채권자의 그 어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적으로 법적 규정에 맞게 법정 해제를 한 것이라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그러면은 만약에 그 채권 양도가 됐다고 해서 그 법에서 규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가 됐기 때문에 이 채권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약간 법정 해제 보면은 법정 해제는 조금 좀 막강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채권자 대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법정 해제라는 그 쟁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쨌든 그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근데 요건이 까다롭고 뭐 채무자 얘 입장에서도 이걸 해제를 하려면은 뭐 채권자한테 뭐 하고 막 그런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얘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얘가 지독하게 채권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기서 발생한 어떤 하나의 그 특정한 이 계약 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하나의 특정 채권을 이 양수인한테 넘겨서 양수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하나의 새로운 이제 권리를 갖게 된 건데 법정 해제를 해버리면 이제 얘는 나가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채무자의 예의 억울함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법정 통지 이후에 법정 해제돼서 뭐 이런 얘네들 간에 뭐 계약 뭐 정리해야 되고 뭐 돌려받고 어쩌고 하는 거 그런 와중에서 그 양수인이 얘한테 청구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예요. 음, 그리고 자, 그래서 요거랑 이제 같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 이전에 생긴 사유로만 양수인한테 대항하고 이후에 생긴 그러니까 왜 자꾸 여기 얘네들 간에 그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는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 그죠? 계약을 해서 거기서 하나의 그 채권, 그 여러 개의 채권 채무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개 이제 채권 채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쭉 하나 이 채권을 이제 이 채권자가 양수인한테 넘긴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요 채권 하나만 띨렁 넘긴 거고 이 계약 관계 전체를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직 그 계약상의 그런 뭐야 의무 부담을 이제 서로 아직 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얘네들 간의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이거를 넘겼으면은 근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되네. 그것도 요 채무자가 또 동시에 항변권 이런 거 그 행사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이제 그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 하나를 띡 넘긴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 전체를 넘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계약 당사자는 채권자랑 채무자예요. 그러면은 아직 이 채권 하나 빼고 나머지에서는 이 채권자랑 채무자가 여기 이거 의무랑 어 의무적 의무를 각 이제 부담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채권 하나만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채권 하나만 받아내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계약 당사자는 얘는 얘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계약은 쌍무 계약일 테니 이 채권 하나에 따라서 얘가 채권 하나 가지는 대신에 얘도 뭔가 그 이렇게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언제까지 주장 가능하게 하느냐 뭐 그런 문제가 이제 그 통지의 문제이고 그래서 요것 또한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임대차 계약에서 그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제 반환 청구권을 넘겼나 보죠. 근데 여전히 요 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서 이제 파생한 거잖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요 임차인이겠죠. 임차인, 임대인 이 두 사람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채권을 넘긴 다음에도
무언가 또 계약을 다시 연장한다든지, 연장 써놨네? 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아직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통지까지 해놓고서는, 그럼 연장해버리면은 뭐예요? 양수인은 그 보증금 반환 채권 지금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2023년 11월 1일에 이거 끝난다고 해가지고 얘랑 계약한 건데, 알고 보니까 2025년 11월 1일에 받을 수 있게 돼버렸네? 나는 그렇게 알고 계약한 게 아닌데 그 양수인 뒤통수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랄까요? 자, 그 통지를 받기 전까지만 얘네들이 뭐 짜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 그거는 이제 오케이. 근데 통지 받은 뒤에는 너네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양수인한테 이 막강한 이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 저기 대항 불가하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고요? 이 양수인은요 채권 하나만 딱 가져온 사람이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아직 얘네끼리 이제 계약 당사자로서 이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이제 뭐 짜고치고 고수톱을 할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채권 양도라는 것이 계약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하나만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아직도 계약 당사자다. 그러면은 뭐예요? 얘한테 채권 하나를 넘겼어도 아직 계약서 쓰고 계약 당사자는 얘네 둘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한테 채권 넘기고도 뭐 얘가 다시 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 돈을 다시 뭐 빌린다든지 해가지고 그럼 얘가 상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받은 통지와 관련한 그런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채권 양도를 공부를 하면은 채무자가 뭐 대항할 수 뭐 통지 이후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없는 사유 그게 왜 발생하지? 라고 이제 궁금증이 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까 제가 벌써 한 5번째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설명하면서 아, 이 양수인이라는 사람은 채권만 양수한 거지. 그 계약의 일부를 양수한 게 아니잖아. 라는 그런 어떤 약간, 어, 주안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삑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계약 당사자는 얘네들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계약 당사자인 얘네들은 이 양수인을 해야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통지 어쩌고저쩌고 통지받은 시점 이전에는 뭐 어떻게 통지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 거구나라는 그렇게 설명하면 훨씬 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지 규정은 그렇고 다만 예외적으로 뭐 아까 그 동시행한 항변권이랑 이제 법정 해제 행사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죠. 그다음에 대항 사유라는 건 뭐냐면요. 대항 사유는 이제 이런 거죠. 대항 사유, 대항 사유. 이거를 이제 이 대항 사유. 이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항변권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채권은 대부분 이제 뭐 돈 달라는 거 넘겼겠죠? 야, 돈 줘.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아니 나도 받을 돈 있거든. 나도 받을 돈 있어. 아니면은 야, 채권자가 뭐 안 받기로 포기 각서 썼거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 돈 달라고? 보증금 반환 저기 달라고? 야, 그러면은 일단 목적물부터 먼저 내놔. 라고 이 채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주장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항 사유는. 음, 여기 써놨네. 상계 경제 동시행합법권 뭐 해제, 취소, 무효. 해제, 취소, 무효 되면은 우리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데 그럼 계약 관계에서 파생된 그 채권 그리고 그 채권의 양수인은 너한테도 나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제 취소 무효도 그 채무자의 그 항변이 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채권 양도 계약이 없어졌는데 채무자가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 채권양도 계약이 없어졌는데 채무자가 모르고 양수인에게 돈을 뭐 변제하고 뭐 채권을 이행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행하는 경우에 문제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 이제 이 채권이 여기로 이제 간다고 얘네들끼리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채무자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돈 갚고 이런 거는 얘한테 이제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얘한테 이제 채무 그 화살표가 찍찍찍찍 양수인이 이제 돈 달라고 하니까 채무자는 그래 뭐 나 통지도 받았고 그 양수인이 이제 채권자인가 보다 하고 이제 돈을 갚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얘네 둘이가 그 이제 파괴가 된 거예요. 계약이든 뭐든 그뭐 채권 양도 양수를 하는 뭐 양수도 계약서를 썼을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냥 너한테 그냥 이 채권을 주겠노라 뭐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게 아무튼 이게 이제 없어졌대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없어지면은 이 양수인은 이 채무자한테 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자기는 받을 근거를 이제 상실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이제 얘한테 복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어 양수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지가 일부러 받았는지도 모르고 채무자는 그걸 잘 모르고 그 준 상황이 많겠죠. 그래서 이 지금 권원이 없어진 이 양수인한테 돈을 줬을 때 그러면은 나중에 채권자가 이 채무자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그 채권 양수도 이거 없어졌어. 너 잘못 갚은 거야. 이제 나한테 다시 갚아야 돼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이 채무자로는 뭐라고 이제 해야 되냐. 또 얘한테 다시 돈을 갚아야 되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해서 판례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자, 채권 양도 통지 후에 채권 양도가 이게 아예 무효래. 무효. 무효. 자, 양도 통지 후 채권 양도가 통지는 했어요. 통지는 했는데 이게 이제 무효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무효라는 것은 그 제가 취소랑 무효 그 사유에서 그 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무효는 아예 애초부터 그 뭔가 태어남 출생과 그 살아감 인생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아예 출생조차 없는 애고 무효는 뭐예요? 무효는 무효는 뭐죠? 만천하가 그 모든 사람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들었나요? 아무튼 무효라는 거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얘네 계약 깨진 거 알았어. 그래서 양수인이 못 받을 애인 걸 알아. 그러면은 이거 무효 얘도 주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채무자도 무효를 주장하면서 니한테 이 양수인 너한테 돈 주면 위험할 것 같아요. 못 주겠어요라고 버틸 수 있다. 그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근데 무효가 됐는데 채무자가 몰라. 얘한테 뭐 이렇게 통지가 안 갔나 봐요. 그러면은 근데 얘가 모르고 얘한테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얘가 요구하면 다시 갚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요 변제가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얘는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발생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한테는 얘네들끼리 그 외관상 채권 양도가 있는 것처럼 그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통지까지 했잖아요. 통지. 얘는 통지까지 받은 인물이야. 근데 얘네들 간에 그 뭔가 무효가 있다고 해서 얘를 그러면은 이 채무자를 두 번 변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더군다나 이 채무자가 뭐 이걸 알고서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겠으나 모르고 양수인한테 갚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채권자는 뭐예요? 다시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아, 채권자는 토지가 다 된 후, 이거는 뭐냐면요, 양도예요, 양도. 그러니까 아까는 뭐가 문제였죠? 일단 이거 합시다. 자, 이거 뭐야? 또 여기 관계인 거예요. 자, 이 채권 양도 계약 없어졌는데 이거는 그거고
그다음에 이 승낙은 이제 또 이 얘네들 간의 문제거든요. 일단 이거 봅시다. 지금은 여기 이게 이제 여기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입니다. 자, 통지가 된 후에 양도의 취소, 해제, 합의, 해제 시 그러면은 어쨌든 취소, 해제, 합의, 해제가 됐다고 하면은 이 양수인이 이 얘한테 돈 받을 권리가 이제 없어졌겠죠.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채무자는 누구한테 갚아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통지까지 된 마당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통지가 돼서 채무자는 이제 얘한테 양수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얘네들끼리 이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시 돈을 돌려받고 싶은 얘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 음, 이제 규정이 있어요. 이 채권양도 관련 규정인데, 이 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법 규정이니까 그냥 뭐 암기하세요. 얘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얘 동의를 얻어서, 얘한테 먼저 통지했잖아요. 그거를, 통지 철회, 그 통지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 양수인이 나서서 얘한테, 야, 우리 계약 사실 깨졌어.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라고 이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채무자한테 우리가 충분히 알릴 만큼 알렸잖아. 이 계약이 깨졌다는 것을 채무자한테 충분히 알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는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얘한테 이제 다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음, 이 채무자로서는 얘한테 돈을 주는 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얘가 이제 얘 동의를 얻어서 얘한테 이제 채권 양은 취소 하제 합의된 사실을 저기 양도 통지를 동의를 얻어서 통지를 철회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고 혹은 채권 양수인이 얘가 직접 나서서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음, 그냥 뭐 이거는 알아두시고요. 근데 약간 요거는 그냥 약간 물음표가 있는 지점인 게 얘네 둘이 이제 계약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채권 양수도 이게 이제 뭐야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없어진 마당에 얘는 그 채권 가져오려다가 이제 못 가져온 마당에 통지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뭐 뭐야 취소 해제 뭐 해제됐다는 것은 요 계약 관계 또한 뭔가 불미스러웠다는 거야. 근데 얘 입장에서 이게 채권이 나한테 있었다가 다시 얘로 넘어갔다고 이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줘? 그거는 얘한테 너무 과한 친절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송덕수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송덕수 교수님은 요 교수님 책은 요 이제 송덕수 교수님은 제가 이제 이대 로스쿨 다녔을 때 저희 민사법 저기 민사법 강의하셨었고 우리는 그때 다니던 학생들은 대부분 요 송덕수 교수님 책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요분이 이제 어떤 판례라든지 주류 뭐 다수설이 있고 그다음에 소수설 있잖아요. 근데 요분은 이제 소수설의 대가이셔서 근데 소수설을 또 읽어보잖아요. 그럼 정말 말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많이 봤었는데 요건가? 아무튼 학생 시절에는 많이 봤었는데 지금 뭐 제가 소수설 알아서 뭐 연구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지금 판례 강의하고 있으니까 저는 다수설 그래도 뭐 다수설이 나와 있는 음, 김준호 교수님 저를 제가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분은 뭐 다수설인지 소수설인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그래도 판례 입장을 다 써놓으셨어요. 홍덕수 교수님 책도 다 저기 뭐야 판례 입장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송덕수 교수님 고유의 어떤 이제 소수 의견이 많이 써져 있고 그걸 읽어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이 되는 부분이 많고 아주 좋은 책이지만
저한테는 맞지 않아서 저는 이제 다른 교수님 거 샀다. 그래서 뭐 이런 의문점이 있다. 뭐 근데 이게 판례거든요. 근데 판례가 이렇게 양수인이 이 통지를 친절하게 통지를 해주면은 이제 뭐 청구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송도수 교수님이 이 판례에 대해서 약간 비판은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나? 라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통지했어. 통지했어요. 그 다음에 갚았어. 얘한테 이제 이행했어요. 근데 사후적으로 통지했고, 이행했고, 근데 깨졌어. 사후적으로. 이게 3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야, 이 채권자가 다시 이제 얘한테 야, 우리 이거 저기 네가 모르겠지만 우리 채권량도 이거 끝났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이행해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아,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요. 어,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통지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이행이 됐고 사후적으로 이게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까지 이 채무자한테 다시 갚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례도 너무하다. 채권자가 양도인인 지금 얘가 이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불가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케이스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이제 판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이제 판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설명을 해놨는데 음, 요게 이제 되게 헷갈려요. 통지 후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통지 후 무효. 그다음에 통지 후 취소 해제 합의 이거랑 이제 또 다른 그런 케이스고 그다음에 이미 얘는 또 이행까지 해버렸네.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수가 있는데 요 각각의 이 케이스를 요 조건들이 어떤지를 이제 잘 숙지를 하시고 봐봐 얘 같은 경우는 무효래. 근데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취소 해제 합의 해제 요거를 이제 요것만 의미하는 거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행을 해버렸네? 라는 이제 각각의 그 조건이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헷갈리지 말고 잘 이제 암기 혹은 이해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그 민법 뭐냐? 자, 451조 보면요. 자,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여기 써놨나?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한 때에는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야, 우리 이제 얘네가 이제 얘는 양도인이겠죠. 양도인이 이제 이렇게 넘기면서 채권을 넘기면서 얘한테 이제 통지를 했어요. 야, 우리 이제 채권 넘겼다. 이제 너 이제 얘한테 갚아야 되는 거야. 야, 갚아야 되는 거야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얘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통지라고 했잖아요. 통지. 통지는 뭐예요? 얘 승낙을 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한테 뭐 이렇게 뭐 내용 증명이든 뭐든 보내는 거예요. 뭐 카톡을 해도 돼요. 문자를 해도 되고 얘한테 보내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얘가 읽씹을 하든 안 읽씹을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 통지는 뭐예요? 그 얘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카톡이든 문자든 내용 증명이든 뭐든 얘한테 그냥 우리 그 채권 넘겼거든 이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승낙은 뭐냐면요. 얘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우리 이거 넘길 건데 are you okay?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채무자가 오케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승낙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그 통지랑은 다르죠. 통지는 한 방향이었잖아요. 그냥 얘한테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요 are you okay? 오케이 이거는 채무자의 다시 한번 오케이 승낙이라는 그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채무자가 근데 야
채무자가 이렇게 승낙을 하면서 근데 채권자 그 전에 뭐 나 너한테 받을 거 있거든 아니면은 너 나한테 뭐 이거 줘야 되거든 뭐 이런 이제 권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아무런 주장도 안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채권 넘긴다고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했다면은 나중에 지금 이 승낙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원래는 통지였을 때는 뭐예요? 단순 통지라고 하면 이전의 사유로서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아무 말도 없이 승낙, 오케이만 한 경우에는 뭐예요? 이전의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왜냐면은 채무자가 그 이제 물어봤을 때, 야 넘겨도 되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넘겨도 돼라고 하면서 근데 얘가 넘기면은 나 근데 뭐 얘한테 뭐 받을 것도 있는데 얘 뭐 해줘야 되는데라고 충분히 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면서 얘한테 이제 뭐 오케이 근데 뭐 너 일단 나한테 뭐 갚고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근데 얘는 이 보류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얘가 채무자가 승낙까지 했으면서 거기에다 이의를 달지 않았으면은 원래 통지에서는 그 통지 전의 사유로는 대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승낙을 한 경우에는 이 전의 사유라도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이후에 이 그다음에 통지든 승낙이든 이 시점 이후의 거는 다 주장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채권이 양수인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뭐예요? 얘한테 갑자기 요 계약 내용 주장하면서 뭐 우리 합의 합의 해제됐다 이러면서 이제 얘한테 뭐 줄 거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는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승낙을 한 경우와 아까 단순 통지한 경우를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통지 이후에 대항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근데 사실은 이 채권 양도가 좀 헷갈려요. 헷갈리고 왜냐면은 이제 이게 화살표가 막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6번째 얘기하나 어,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 얘는 채권 하나만 양도했을 뿐 계약자는 아직 얘네 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을 양도해 놓고서도 얘네 둘끼리 뭐 쑥덕쑥덕해서 무언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얘도 그 채권 양수인인데 어떻게 보호해야 되지? 그럴 때는 뭐야? 양도 이전에 생긴 사유로만 대항 가능하고 뭐 이후에는 대항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얘들도 채권을 넘기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잖아요. 일종의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얘네 사이에서 뭐 취소가 되든 무효가 되든 어떻게 했어. 근데 얘는 이제 양수인이 이 채권에 이제 채권자라고 알고 이제 갚아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잘못하다가는 얘가 얘한테도 갚아야 되고 얘한테도 갚아야 되는 얘도 뭐예요? 뒤통수 맞게 되는 그런 사정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런 이제 요런 경우에는 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는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채무자를 어떻게 이제 이중 변제 혹은 이중 변제겠죠. 이중 변제로부터 구제할 수 있을까? 혹은 얘한테 이미 이제 갚았는데 채권자가 또 갚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채무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요거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채권 양도를 두 개로 이제 크게 나눠가지고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처음 보면 어렵습니다 누구나. 자 그래서 채권 양도 끝났고 이제는 잠깐 쉴게요.